네,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가득 채운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들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종목 고민 상담 들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확대됐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원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죠. 여기에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면서 우리 시장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빠진 2,562선에서 마쳤고요. 여전히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2.25% 내리면서 800선이 깨지고 79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양시장이 똑같이 외국인과 개인은 사고 기관만이 팔았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고환율 시장 속에서도 코스닥에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승률 높았던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통신업과 비금속 광물 섹터만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중소형 기업용 보안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KT의 주가 요즘 좋습니다. 어제도 크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1% 넘게 올랐고요. SK텔레콤도 0.78% 오르면서 통신업종 0.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동반 상승하면서 비금속 광물의 업종이 0.07%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만 2%대 빨간불 켰는데요. 사료주들의 오름세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입 확대를 위해서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미래생명자원, 한탑, 카나리아 바이오, 대주산업 같은 사료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전라도 광주의 복합 쇼핑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전방, 일신방직 등이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섬유유복 섹터 1.87%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삼성펄프, 깨끗한 나라같이 이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이목재 업종도 1.86% 빠졌고요. 또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로 마친 철강금속 업종도 1.7% 넘게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모든 종목이 약세로 마친 통신 서비스 업종이 5%에 가까운 깊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방송 관련주들도 줄줄이 내리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 3.5%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들 우리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블리츠웨이입니다. 피규어 제작과 개발 사업을 하는 블리츠웨이가 일본 지사 설립을 위한 현지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한컴 라이프 케어인데요. 65억 원 규모의 공기호흡기용 면체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간에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신화인터텍은 글로텍이 신청한 소송과 관련해서 약 3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시가 발표되면서 시간외에서 2.5%가량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감이 강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0% 정도였는데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1%, S&P 500 2.1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5% 넘게 내리면서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또 지금 순환매가 좀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악재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연준 같은 경우가 지금 50DP 인상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좀 번복을 하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성이 있는지를 좀 보고 뚜렷하게 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추후에는 충분히 큰 수익까지 또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투자의 길잡이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받는 장 속에서도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추천해 주시는 섹터와 종목은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0.05%포인트 인하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습니다. LPR은 10개 지정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로 중국에는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6개월째 꿈쩍도 하지 않던 1년 만기 LPR이 인하된 이유는 중국의 여러 실물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수 시장이 중요한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로 시작된 소비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는 좀 중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기준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는 중국의 시장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좀 예상치보다 좀 밑도는 그런 기록치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보다는 우리는 좀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쪽과 같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중국이 이 경기 부양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한미 금리 격차를 조금 줄여야만이 경제 성장률이 있어가지고 좀 후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좀 가설이 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지금 미국과의 좀 적대 관계, 그러니까 무역 전쟁까지 현재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상을 좀 발빠르게 좀 긴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본인들의 좀 성장률 자체는 여타 미국이나 이런 성장률에 비해서 좋다라는 좀 이 부분으로 스탠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좀 금리 인하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월 말 이후로 지금 투자 자금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간의 여타 다른 글로벌 시장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 차이가 소폭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이제 조금씩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도 발빠르게 진행을 한다.
GDP 성장률이 하락 기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본인들에 대한 좀 글로벌 여타 다른 세계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좀 이런 가설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도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 좀 살아나야만이 소비 심리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봉쇄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일전에도 주요 도시들 간의 봉쇄까지 이어졌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비 심리가 올라갈 수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소비 심리를 조금 더 둔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랑 중국 간의 커플링 현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시장, 대금 같은 게 만약에 크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좀 커플링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금 같은 경우가 뭐 하루에 한 3천억, 많아봤자 3천억 정도 지금 그렇게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좀 커플링 현상이 좀 많이 나고 중국과도 커플링 현상이 조금은 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디커플링 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주시는 해야 되지만 좀 크게 주목을 하고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5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거래대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좀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또 소비 심리를 더욱더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관련해서 연관을 지어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큰 상황에서는 중국과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좋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볼 텐데요. 사우디가 유가 하락 때문에 석유 감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7월, 8월의 증산량은 하루에 64만 8천 배럴이었는데요. 오는 9월의 증산량은 하루에 10만 배럴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뒤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서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간밤의 WTI 가격은 소폭 떨어지면서 90.23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올해의 국제 유가 상황 좀 다시 이제 더 떨어지기를 기대해 보는 건 어려울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 있을 때는 좀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금 상승 기조에 탄다는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저도 전망치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100달러 부근대에서 현재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시발점은 러시아입니다. 이제 러시아 측에서 원유 생산 증산량 자체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가스 쪽에 대한 비중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측에서 계속 가스 공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유럽 쪽으로 길 자체가 열리지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재고에 어느 정도 지금 축적을 시켜놓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쟁 같은 경우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간 상황에서 OPEC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증산에 좀 합의를 본 상황이고 미국 바이든이 최근에도 사우디를 갔던 이유가 결국에 원유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유가 가격을.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사우디를 또 가서도 원유 증산량이 좀 합의도 본 상황이고. 자,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처음과 지금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유가는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물가 지수 자체나 고용 노동 지수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우리 여타 다른 글로벌 국가들, 즉 유럽 같은 경우만 좀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일정치 좀 성장률을 다시 일전보다는 컨센 대비해서 좀 밑도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 차례 좀 상승폭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일전처럼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유가 부근,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정유주들한테는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들한테는 수혜에서 저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GS 칼텍스나 SO일 같은 경우가 역대 사상 최고 매출까지 또 기록을 했었는데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항공주들에는 이런 부분들한테 좀 악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원유에 대한 좀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 자체도 증산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OPEC 플러스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국 쪽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증산량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을 한다면은 100달러 부근대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전처럼 좀 큰 폭으로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또 원유 생산량과 천연가스 생산량이 높은 러시아의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전처럼 막 갑자기 전쟁이 터졌을 때처럼 큰 폭으로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조금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100달러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GS 칼텍스 같은 정유 관련주들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깔끔한 설명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섹터와 종목으로 알차게 채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오늘의 1위를 제가 공개를 안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3위는 아시아, 2위는 중동으로 가봤으니까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는 유로화, 천연가스 급등 가뭄에 페리티가 깨지며 급락입니다. 자,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화와 1대1 등가로 교환되는 페리티 환율도 깨졌습니다. 천연가스 급등에다가 가뭄으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된 탓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전장 가격보다 0.41% 하락하면서 지난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유로화 급락세의 직격탄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에서 역대급 가뭄으로 내륙의 물류 차질 우려까지 빚어지면서 유로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선을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현금 자산, 달러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제 앵커님이 좀 1대1 페리티 이 부분에 좀 경제 용어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서 지금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는 지금 달러와 강세 이 부분이랑 지금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 부분 그리고 고강도 긴축 이 부분으로 인해 다시 또 환율이 상승을 한 겁니다. 결국엔 지금 환율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내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잔존했던 이유는 앞선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장기화 사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면은 현재 잭슨홀 미팅까지는 첫 번째로 관문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경우 통화 스왑입니다. 자, 통화 스왑을 진행을 해서 맞교환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나와주지가 않고 불안정화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오히려 지금 이제 윤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통화 스왑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좀 제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좀 정부에 대한 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타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오히려 환율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기업들로 바라볼 때는 수출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가격을 좀 띄워와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좀 기술을 좀 개발한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게 반면에 오히려 수출 쪽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지금이 좀 수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강세, 유로화가 지금 환율이 지금 다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돈을 바꾸게 되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고 반대로 원자재에 대한 부담 여력이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좀 적자 폭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조금 안정화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경상수지 무역수지 자체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흑자로 좀 돌아서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잭슨 미티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화 스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대1 페리티 이 부분까지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고 향후에 어떠한 좀 대처 방안이 나오는지까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만이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를 우리가 조금 예상은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예상치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좀 환율 상승 폭에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니까 환율이 진짜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크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환율이 치솟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 통화 스와핑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조금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대책은 뭐 발표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야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될 텐데 아직은 그 부분도 조금 기대해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제조업 같은 분야들의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 유념하시면서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마지막 탑 3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장 준비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개장까지 6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어제는 뭐 미증시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많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내렸는데요. 그 와중에 조금 몰랐던 종목들이 사료 관련주들은 두 자릿수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맞아요. 그 인도에서 뭐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료주들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여력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네. 밀에 대한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 측에서 좀 밀을 조금 다시 수출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밀 수채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규제를 인도 측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밀 부족 대란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밀에 관련된 종목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인도 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밀에 관련된 게 미래생명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네. 인도 측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생명 자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가 5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 네.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 밀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규제를 들어갈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는 상황이 안 나오다 보면은 네. 밀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주다 보면 본인 측에서도 재고를 축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밀 수출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 볼 때는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올라와주는 부분이고 네. 지금 사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사이클 다시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사료라든지 이게 지금도 뭐 종목 수익 조회 보면은 네. 지금 뭐 GSE가 1위로 지금 찍혀 있고, 네, 네. 예, 그리고 가스 KCP도 관련해서. 배합사료 관련주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성에너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에너지 그쪽 관련주고 네. 미래생명자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 제가 그래서 GSE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현대사료라든지 네. 그리고 한일사료도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일사료도 괜찮지만 이제 그만큼 호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급등락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순간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은 네.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 순간적인 대응에 차라리 사료 내가 이제 어떻게든 지금 수익을 보고 싶다 네. 하시면 오히려 사료주보다는 가스 쪽이 조금 급등락 자체가 조금 둔화되긴 합니다. 사료는 그래서, 너무 예, 가볍게 사료 같은 움직이는- 경우는 네. 어제도 KC피드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10% 이상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2%대까지 어,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식으로 워낙 빠릅니다. 순환매 사이클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오히려 가스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하는 게 네. 이 겨울까지는 난방료 관련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뭐 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식량은 언제 또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네, 근데 맞아요.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까지도 이제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모멘텀 자체는 가스 쪽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빠지는 장세 속에서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가볍게 깃털처럼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보다는 뭐 현재 지금 종목들 순위 높은 GSE, 대성에너지 최근에 계속 좋았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환율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할게요. 이제 1340선 깨지고 이게 뭐 지붕이 이제 없는 거라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전문가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또 환율이요? 네. 환율 알 수 같은 없는, 경우는 네. 저는 솔직히 1300, 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300 넘을 때도 계속 우선은 상승. 이게 이제 어차피 환율이 다시 안정화가 들어가려면은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확실성 리스크들 있죠. 이게 완화되는 조치 스탠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될 거다, 네. 뭐다 하면은 그 단기간에 안정화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네. 7월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다시 강한 좀 긴축 의사를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OCDP를 인상했던 시장치였는데 네. 순간적으로 좀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우려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그거는 반영을 못한 겁니다. 25DP 더 이상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건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이번에 잭슨 미팅 이후에 오히려 좀 안도감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코스피도 지금 밸류상으로 보면은 PER 수치 0.9배까지 내려왔거든요. 0.9배면은 일전에 저희 그 금융위기, 네. 외환위기 있잖아요. 네. 그때랑 오일 쇼크 때 그때까지 PER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위기다. 그렇죠. 투자하기엔 정말 적합한 시기긴 맞는데 두려운 거죠. 네, 맞아요.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고 누구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잡히기는 저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잡을 것 같았으면 이미 잡았을 겁니다. 이미 잡았을 건데 지금 대응이 잡지를 됐겠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도 좀 고점을 또 갱신을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 부분에서 좀 고점 갱신은 또다시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고점 갱신은 또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쉽지 않네요. 이제 개장 직전인데요. 예상지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대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지금 박앤세일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가 않고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주 후반에 있는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거기서 파월 의장 연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좀 이런 비슷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샵 3989번 알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펄어비스를 74,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펄어비스 현재가 일단 56,400원 선이 확인이 되고요. 이제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디까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하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74,000원 선이면은 올 초 이후에는 일단 계속 6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또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펄어비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또 신작 하나 잘 터지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관련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펄어비스 74,000원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게임주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펄어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지금 네. 적자가 나왔잖아요. 네. 적자가 나온 이유가 게임이 흥행이 안 돼서 적자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검은 사막 자체가 2018년에 나왔거든요. 네. 모바일로도. 근데 저도 이제 해봤어요. 게임을 네. 저도 웬만하면 저도 이제 주식 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작 게임 나오면 한 번씩은 다 해보거든요. 진짜 재밌나. 네, 그렇죠. 오, 네. 한 번씩은 다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게임의 정확도나 안정성 보면은 검은 사막을 아직 따라갈 만한 모바일 게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 네. 자체도 그렇고 네, 네. 최근에 또 드라카니아나 이런 캡틴 같이 이런 좀 출시를 해주는 또 직업들도 나왔는데 우선 여기 적자 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중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네. 광고 집행 때문에 적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 너무 오랜 기간 런칭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1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계속 다 바뀌고. 그렇죠.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1년까지 딱 유예 기간을 두고 다른 것도 신작을 만듭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니까 유저는 당연히 떠나게 되고. 근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직진이거든요. 펄어비스는. 올인인가요? 근데 이제 검은 사막이 대만에서는 지금 터졌어요. 흥행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은 사막 이후에 신작 붉은 사막이 또 나옵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후속작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모바일 게임이 지금 3년 넘게 장수를 한다는 것은 펄어비스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장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모바일 게임을 게임 잘 안 해서 특성상.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2분기 적자는 우선 광고 집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금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네. 이미 떠나간 유저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광고 집행이 많아져서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거지 오히려 게임에 대한 완성도 자체는 오히려 좀 펄어비스를 따라갈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바닥 잡히는 모습도 지금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비중 30%의 매수가가 74,000원이니까 네, 맞아요. 47,100원대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대 47,100. 내려오게 되면 아직까지 하락 기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47,100원대 부근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가 15% 총 2번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네. 들어가고 또 다시 눌러주면 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72,000원 매물대가 강하니까 여기서 비중 축소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 네. 반절 비중 축소 진행을 하신 다음에 72,8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네. 10만 원대까지도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제가 깨말못이라서 잘 몰랐는데 펄어비스가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사막의 꾸준한 인기, 이 정도로 모바일 게임이 3년 동안 인기 있는 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펄어비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7,100원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15% 정도 두 번 나눠서 평단가 조정을 하시고요. 72,000원 선에서 지금 매물대가 강하니까 한 번 비중 축소를 하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10만 원까지도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문자 남겨주신 시청자님, 펄어비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수익 보고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핫했던 사료 관련 들어왔어요. 사조 동아원인데요. 매수가는 1,700원에 비중이 40%, 비중이 조금 높으신 상황이고요. 지금 사료주들의 흐름이 다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조 동아원도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매수가랑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즉 오늘 1,500원이고 오늘 또한 2%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조동아원 어떻게 또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사조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식량, 곡물 이쪽으로 좀 엮여 있잖아요. 네. 근데 사조 동화 같은 경우는 사조 참치 아시죠? 네, 동원 참치. 네. 네, 그렇죠. 동원 참치랑 거기가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네네. 참치 쪽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조 동화 같은 경우 조금, 그러니까 같은 밸류로 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조금은 빠져 나올 수 있는 또 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봉에서도 봐서 네. 적상 캔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자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사조 동화 같은 경우는 매출도 잘 내고 있어요. 네. 분기 실적도 잘 내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워낙 시장, 우리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좀 다르게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재료에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대부분 다 네. 뉴스 매매라고 하죠. 네. 사료 좋대 하면 네, 사료하고 네, 그렇죠. 뭐 이러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원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밸류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단타로고도 많이 하는 만큼 이제 그날 매수하고 그날 매도해서 수익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재료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근데 사조 동화원 기업 가치성을 본다면은 네. 지금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 대비해서도 저평가 네. 구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사료 네.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위아래 급등량이 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기관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다시 조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사료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이 돌면서 그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대금 자체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료 관련 사이클이 다시 돈다는 것은 네. 지금 상황에서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오. 앞전에 이제 쌍봉 찍고 빠진 부근에서도 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고, 네.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간 모습은 없기 때문에 지금 1220원대 부근 레인지 여기만 지켜주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지금 추가 매수하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사료주들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얇다 역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주들은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 부근에서 조금 높다 싶으시면은 네. 그 안에서 비중 축소를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좀 네. 내가 마이너스를 조금 본다고 해도 사료 사이클 자체가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어버리면 몇 년 뒤에 또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조금 같아요. 비중 네. 축소를 하시고, 지금은 한 1,800원대 라인 때까지는 한 차례 좀 급등 여력이 나올 수는 있어 보이고, 네. 여기를 만약 지지해주면 2,300원대까지도 보이기는 한데, 우선은 1,800원대에서 비중 축소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우리 사조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료 관련해서 움직이면서 들어가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단기적인 재료도 있지만은 기업이 일단 너무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추가 매수는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료주들 아까도 저희 얘기를 했던 대로 너무 좀 쉽게 움직이고 한 번 또 재료가 사라지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1,220원 선 지켜진다면은 1,800원까지는 급등 여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오른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비중 축소 지금 비중 40%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른다 싶으면은 비중 축소를 계속 정리를 해가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짧게 진행돼서 아쉬우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네네. 줄여야 되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최진욱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오늘로 종목 상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장하고 10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그리고 코스닥 1%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아까 개장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어져 오던 흐름대로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번 주도 계속 이런 조금 일단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상으로 보고 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지금 레인지 자체를 보게 되면 저항대 라인이 한 2,300포인트대거든요. 2,300포인트 네. 지금 2,444선 지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2,330포인트까지 네. 다시금 앞전에 우리가 봤던 데가 22년 7월이거든요. 네. 7월 이 7월. 지수대가 다시 올 수,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기조가 다시 이어가줬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2,540포인트 여기가 매물이 강한데 여기 매물이 지금 다 던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서 외인 기관들이 2,300포인트에서 담고 네. 올려버린 다음에 2,500포인트에서 다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제도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충분히 오늘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 지수 이제 분봉 흐름을 좀 많이 봐요. 일분봉 네. 흐름을. 네. 지금 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것만 보는데 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코스피에 대한 좀 전망치를 보려면은 네. 전체적으로 일봉탕의 추세를 봤을 때 긴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 그래야만이 외인 기간을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외인 기간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간다 싶으니까 다 담았을 거 아니에요. 네, 2,400포인트에서 담고 또 2,500포인트에서 담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오히려 외인 기관들은 저가에서 담고 지금 2,500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보면은 2,300한 3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2,540포인트를 넘어야만이 2,690포인트까지 또 박스권 레인지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 크기가 너무 크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 네. 성장성이 보인다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모아가야 돼요. 조금 더 모아라. 그렇죠. 이제 네. 포트를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면 안 돼요. 실제 내 자식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 성장성이 안 보이는데 가져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손해를 조금 봐도 네. 우선은 손절을 진행을 하고 다른 종목 포트를 담던지 아니면 내가 일부 성장성이 있는 포트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거에 조금 더 모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반기 보고서도 지금 안 내가지고 네네. 관리 종목 진정된 종목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상패 리스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과감하게 던져라. 그렇죠. 지금 4년 연속 적자인데 왜 가져갈 이유가 없죠. 네.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 탁 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물량을 설거지하려고 나오는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다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정말로 기업 성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가져가고 그리고 반대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적자가 나오고 대주주가 다시 또 오버행으로 던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건 조금 손실 봐도 손절해야 됩니다. 처음에 내 투자한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이거는 뭐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고 카카오뱅크가 네. 최근에 카카오뱅크 네. 비대면 그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송금. 정부에서 네. 단편 송금을 그런데 규제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시외에서 국민은행이 블록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딜을 했다는 것은 가망이 없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네. 카카오뱅크는 은행으로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좀 저는 카카오인가 애매합니다. 하기에도 조금 그렇죠. 네, 좀 따로 애매한 보이고. 위치에 있어요. 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비대면 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자 핸드폰 못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못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종목들은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상승 나온다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네. 오히려 조금 감내를 해도 손실 보시고 나오시고 네. 오히려 좀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정리를 조금씩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2,300포인트 선에서 사고 2,500이 되면은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만 자꾸 2,500이 되면은 이거 이제 다시 오르나 보다 하면서 들어가신다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카카오뱅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포트에서 내가 이제 정리를 조금씩 물론 박앤세일이라고 담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거나 저희가 필요 없는 거 사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조금 성장성이 안 보이는 종목들은 조금씩 아깝더라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다시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이 와중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섹터와 종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도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정말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장세 속에서도 분명히 빨간불 켜는 섹터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다시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봐야 되면 좀 어쩔 수 없지만 좀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GSE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료 쪽 관련해서는 한일 사료나 좀 대한 이쪽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KC패드나 아니면 팜스토리 그리고 사조 동아원 이쪽을 조금 주시해서 지켜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스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뭐 GSE, 대성에너지 그런 가스 관련주들 흐름 좋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런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 화면 하단에 저희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 고민 상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매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 고민 상담 시간 오늘 좀 짧게 끝나서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아쉬운데요. 내일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들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기처서인데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갈 때 우산 챙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